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팅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큐카이나샤님, 제 눈에 보이는 분부터 큐카이나샤님, 미하레님, 연수일기님, 부엠비비드님, 신대우님, 용요이님, 구커피님, 잘된 놈 훈석구님, 트레일 아이디어가 어려워요. 돌포님, 윈터코코아님, 질리님, 사색공공님, 달스님, 스펠바운드방님, 박근희님, 뒤준호님, 재하음님, 멜로디님, 카멜레오님, 코나맘님, 진리님 아까 했고, 암솔럭키걸님, 미연님, 이경용님, 서경자님, 천동윤님, 여행한 수프님, 인포님, 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칸리님, 꿀꿀꿀님, FJ27님, 크크킴님, 네, 무너지지 마요 우짜님 반갑습니다. 상상님, 조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렉스님, 이정욱님, 남병욱님 반갑습니다. 병옥님이신가요? 네, 병옥님. 생각하지마 그냥 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네요. 생각하지마 그냥 해. Just do it. 좋네요. 또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까? 그게 안색이 안 좋다기 그게 뭐라 해야 되냐? 이 챌린지가 저의 생활 패턴을 깨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저는 지금 이 시간이면은 원래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거나 전자기기 앞에 있지 않아요. 원래 이 시간이면은 그 핸드폰 다 내려놓고 핸드폰 아예 화면 잠가버리고 애들이랑 놀다가 저녁 10시면 자는데 챌린지가 보통 10시에 끝나죠. 그래서 제 생활 패턴에 안 맞는데 이제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고 하니까 직장인분들 수요가 너무 커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오후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7시는 너무 빨라. 6시에 퇴근해도 칼퇴해도 사실 밥 먹고 뭐 하면 7시 너무 빡센데. 그래서 그냥 평소 생활 패턴이 깨져서 제가 목도 갈라지고 생활 패턴이 깨져서 좀 피곤해 보인다 뿐이지 여러분이 그래도 잘 따라와주고 계셔서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커피님 어제 강의 중에 요구가 작으면 신뢰도 작다라는 뜻.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길 가다가 요 인공 눈물 하나 요거를 판다고 생각하면은 혹시 이거 100원에 사실래요? 그거는 뭐 귀찮아서라도 예 하고 100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길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1000만 원짜리 컨설팅 받으실래요? 그러면 하나도 안 팔리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1000만 원이나 뭔가 더 큰 금액을 제시하고 저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할 거라면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신뢰를 쌓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구할 게 좀 적어 그러면은 신뢰를 조금만 쌓아도 구매 전환이 될 만하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해리백님, 저는 평소에 6시에서 6시 반쯤에 일어나고요. 요새 알람을 안 맞추고 일어나요. 왜냐면은 그게 팟캐스트를 듣는데 알람 안 맞추고 일어나는 게 그게 좀 몸에 자연스럽고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뭐 회사에 지각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한 7시 반에서 8시쯤에 출근해가지고 그때부터 8시부터 1시까지 5시간이 제 골든 타임이에요. 그때는 최대한 다른 거 안 하고 일 집중해서 한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좀 슬렁슬렁 일합니다. 뭐 촬영을 하거나 집중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한 다음에 한 3시 반에서 4시 그때 퇴근해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얼른 그 와이프 눈치 보면서 나 얼른 운동하고 올게 해가지고 한 3, 40분 운동하고 헬스 빡세게 그냥 짧은 시간 짧게 하고 빡세게 하고 들어가서 해 봅니다. 네. 제 루틴입니다. 귤껍질일 거래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안서 올리는 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인바운드가 답일까? 뭐 B2B를 하시는 것 같은데 B2B에 생각할 때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가 컨텐츠 이제 만들 거잖아요. 유튜브 특히 내일 강의 들으시면 이제 유튜브 만드는 걸 배울 건데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포트폴리오로 쌓아놓은 다음에 그걸로 제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지금 노가리예요. 노가리 8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은 그냥 빨리 들어오신 분들이랑 노가리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노가리 깐다 했더니 그거 안 좋은 표현이라고 누가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 B2B에서 거래처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냥 막 다짜고짜 막 영업하고 그 미팅 해주세요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효과적인 게 뭐냐면 혹시 유튜브 영상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하면 혹시 요새 마케팅 인바운드 매출이 떨어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시청해 보세요. 이 제안은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달라는 게 아니고 뭐 시간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영상 한번 봐보세요 이거니까 뭐지? 하고 봤다가 그 영상이 저 사람의 니즈를 강하게 공략하면은 굉장히 그 전환이 잘 되죠. 그래서 귤껍질님 저도 예전에 그 B2B로 마케팅 대행을 했었는데요. 컨텐츠를 깔아놓고 영업을 하면은 세상 쉬워집니다. 네, 세상 쉬워져요. 네. 김소영님 안녕하세요. 해피트리팍스님 안녕하세요. 밈님 너무 빨라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너무 빨라서 뭘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귤껍질님 내 메일로 하세요. 네. 나한테 맞는 사업 분야 살빼장님 어제 1일차 강의 다시 들으세요. 1일차 강의 다시 들으세요. 오늘 3일차죠? 제가 요일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왜냐면 이게 왜 헷갈리나 봤더니 저희가 월요일에 1일차가 아니었고 일요일에 1일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서 저도 헷갈려. 지금 3일차죠? 1일차 강의 다시 들으세요. 살빼장 직장인 다이어터님. 이도윤님 저는 딱 정해놓고 읽진 않습니다. 시간 있을 때 읽어요. 스펠바운드 팡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되는 책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실 거면 너무 많은데요. 사업 축제 여기 뭐 있냐? 여기 보이는 거 한번 쓱 보죠.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싶다. 일단 만약에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을 보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보려고 하면 안 보이더라. 북토크 채널을 찾아보세요. 북토크 채널에서 사업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귤껍질님, 마케팅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꿀꿀꿀님 저런 댓글 좋아. 잘생겼다 이찬양령 제 본명이거든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강의 유익하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잘생겼다가 엄청나게 기분 좋은 거예요. 네. 살빼장님은 비즈니스 PT 그쪽에서 계셨나 보네요. 저를 리더라고 부르시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RFFTFD님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저 피부 그렇게 안 좋아요. 지금 쿠션. 남자도 쿠션 해야 돼. 쿠션 하면은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다시 원래 3일, 4일, 5일 가면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다시 보기로 엄청 보시더라고요. 지금 1일차 실시간 라이브에 계셨던 분들이 1600명, 최대 1600명이 계속 유지됐는데 조회수는 12,000인가 나왔더라고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카운트 돼서 그런데 그렇고 어제 라이브 끝날 때 보니까 2일차 라이브 끝날 때 보니까 찍힌 조회수가 2,000인가? 그랬는데 지금 5,000까지 올라가서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복습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원래 이럴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시간 1분 남았으니까 저희 몇 명 질문만 좀 유의미 좀 눈에 보이는 질문 뭐가 있을까?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시 보기 이번 주 일요일보다는 좀 더 될 거예요. 네. 이번 주 일요일보다는 좀 더 될 거예요. 언제 다 될 건지는 제가 일부러 좀 안 알려드리고 있는데 꼭 그러면은 계속 오픈 안 할 거고요. 다시 보기 유료 전환할 겁니다. 다시 보기 유료 전환할 거고요. 근데 언제 전환할지는 제가 나중에 봐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언제라고 알려주면 꼭 그때 맞춰서 보다가 하고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빨리 보세요. 언제 다칠지 몰라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 네, 판매하고 싶은 상품 및 실제 타깃이 아동이면 부모를 공략해야죠. 근데 아동이 몇 살 아동이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을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으로 여기 밑에 켜놓고 모니터링 하라는데 제 핸드폰이 8시면은 수면 모드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꺼졌어. 네, 이것만 세팅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채팅을 여기다 좀 띄워놓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SNS 수익화 챌린지 3일차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생들을 믿지 않습니다. 맨날 숙제를 내주면은 엄청 해올 것처럼 와 좋아요 미쳤다 와 해보겠다 선생님 이거 꼭 할게요 해놓고 안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의 내용을 다 수업 때 강의를 해. 수업 때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이 와 이해했어 하고 했어. 정확히 하루 뒤에 물어보면 까먹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원래 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화면 세팅을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SNS 수익화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 막 조회수 뽑고 막 광고 받고 하는데 그거 문제 있다 그랬어요. 왜? 수익성이 너무 낮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수익성,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려고 더 시간 없이 막 일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 이야기는 몇몇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이야기일 것이며 그 몇몇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한다. 영상 말미에 자신이 그 몇몇에 속한다고 확신이 든다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씹어 삼켜라. 정말로 몇 번이고 씹어 삼켜라. 확신이 안 든다면 가차없이 영상을 꺼라. 당신을 위한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무조건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 거니까요. 오늘은 정말 매일 2번씩 읽어도 모자란 그 책, 밥 프록터, 부의 확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영상은 1부, 그리고 내일은 2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3, 4부로 대작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기필코 여러분의 인생 패러다임을 바꿔드리기 위해서예요. 들어가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건 95%의 마인드 세팅과 5%의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의 마인드 세팅과 5%의 전략입니다. 마인드 세팅을 왜 해? 하시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해요. 보다 정확히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요. 확실한 건 그게 다이어트든 독서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큰 결단이든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투자해도 계속 돈 잃습니다.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요. 변하지가 않아요. 95%의 마인드 세팅을 이뤄낸 사람만이 변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는 10명 중 9명의 말은 치워버리세요. 여러분은 10명 중 1명입니다. 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몸은 마음의 도구다. 속으로라도 그냥 따라해보십시오. 몸은 마음의 도구다. 몸을 먼저 바꾸려고 하면 무조건 망한다. 마음이 먼저다. 생각이, 마인드가, 뇌가 건강하게 바뀌는 게 먼저다.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이십시오. 사실 이 책의 저자 밥 프록터만큼 생각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빚만 엄청나게 많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20대 청년이 결국 89개국의 회사를 세우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싹 바꾸게 만들고 그 다음 인생을 바꿔버리게 만들어준 다음 작년에 고인이 됐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실상 밥 프록터 고유의 단어죠. 마인드가 아닌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우리가 대충 좀 있어 보이려고 쓰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인생의 전부예요. 패러다임이 전부입니다. 기적이나 운 같은 건 없어요. 성공엔 법칙이 있고 그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도 절대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절실히 통감하고 뇌를 이 패러다임의 법칙에 푹 담궈버린다고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소름 돋고 절절히 깨닫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정말 수없는 자기계발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호언장담하라, 이런 자기계발서의 조언을 떠올려도 정말 이상하게 일상에서 도움이 잘 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아직 내면이 단단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말들을 이제 슬쩍 듣고 별다른 노력 없이 성공이 막 나타나는 신나는 과정을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언덕길은 거칠고 올라가는 과정은 힘듭니다. 그리고 거의 다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절실한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진짜 막막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데 언제 돼? 왜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게 맞는 거야? 의심만 계속 들고요. 어떻게든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도, 원하는 것을 상상해봐도, 호언장담해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아무도 안 알려주죠. 뭐 각종 분야의 전문가, 하물며 성공한 사람이나 동기부여 강사, 교수, 철학자들 얘기를 엄청 들어도 이상하게 그 본질을 모르겠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들은 성공적인 패러다임을 이미 장착해서 그냥 거기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5%의 전략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짜로 저 깊은 곳에 95%의 마인드,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본 사람만이, 그리고 내가 패러다임을 바꿨구나, 생각을 바꾸는 원리가 진짜 있구나, 이걸 몸으로, 피부로, 호흡으로, 심장으로 느껴본 사람만이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성공할지 실패할지 좌우하는 건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일상은, 인생은 패러다임이 지배하거든요. 밥 프록터는 패러다임이라는 진짜 획기적인 개념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 보여주거든요. 여전히 진짜 안타깝지만 팩트입니다, 이건요.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도 없지만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야 할 바로 그것,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패러다임이 뭔데요? 이 개념은 물리학에서 쓰는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이라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데요.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는 뭐니 해도 자동 온도 조절기 비유가 최고죠. 자, 여러분이 어느 순간 부쩍 추워진 날씨에 집안 온도를 27도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등장하죠. 몸에 열이 많은 우리 딸이 창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가 서늘해지니까 자동 온도 조절기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설정해둔 27도를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27도가 딱 되어서야 작동을 멈추고요. 비행기 자동 조종 장치 역시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출발지를 떠나면 조종사는 자동 조종 장치, 그러니까 이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을 켜서 본인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 기장이 막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14시간 비행 동안 계속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메커니즘 덕분에 조종사는 뒷자리로 와서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미리 지정해 놓은 항로에서 벗어나도 괜찮아요. 바로 이 메커니즘이 개입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요즘 우리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처럼 말이죠. 원래의 항로로 되돌려 놓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패러다임이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볼게요. 어떤 남자가 정상 체중보다 30kg이나 더 나아가는 과체중이어서 살을 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남자는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각성한 그 순간부터 단숨에 5kg을 뺍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어느 순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이 개입해서 이 남자를 평소대로 되돌려 놓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겐 굉장히 어렵고 알고 있는 사람에겐 굉장히 쉬운 게 됩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진짜 엄청난 일인 겁니다. 패러다임은 여러분 인생에 새겨진 모든 말과 소리, 본 것, 만진 것의 총체이자 거대한 습관, 여러 세대를 거슬러 내려온 유전자풀의 집합체,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영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즉,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그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더 많은 연봉을 받고자 노력할 때도, 독서 습관을 들일 때도,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운동을 가려고 할 때마다 딱 부딪히는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에 9은 실패하고 실패한 이 사람들이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을 해대죠. 네,
기존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새롭게 먹는 음식, 운동, 그 외에 우리가 하는 진짜 모든 걸 통제합니다. 샐러드가 맛없다고 느껴지는 건, 운동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다 기존의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행동은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원하는 인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자는 그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공한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훌륭한 패러다임을 세웠지만 패러다임이 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성공의 비결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냥 훌륭한 패러다임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했어요.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 작가 볼테르가 말했습니다. 운은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영향력을 끼치는 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운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잠깐 반짝 바르게 살고 말았던 그 악순환을 끝낼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건강했고 날씬했고 독서에 미쳤고 소득을 바짝 올렸고 갓생을 살았던 좋았던 그 모든 상황들은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또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랑 싸우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아셔야 해요. 지금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면 변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은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데? C형 목표를 찾으셔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형 목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가두지 않은 상태. 이를테면 여러분이 만약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자녀로 태어났으면 뭘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바로 이런 가정하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저 꿈, 잔상으로만 남아서 가끔씩 여러분을 씁쓸하게 만들었던 그거 다시 끄집어내 오십시오. 이걸 가두고 있으면 자존감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자존감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키워졌고 어떤 말을 듣고 이런 거랑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짜 바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는가? 여기서 오는 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나 되겠다. 이 말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와야 비로소 자존감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피하세요. 정신이 이상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가능성은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완벽이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능성은 완벽합니다. 이걸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셔야 자존감이라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저자가 A형, B형, C형 목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C형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A형은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K5를 4년 동안 탄 사람이 3달 뒤 그랜저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이미 얻는 방법 알고 있는 목표죠. 이건 뭐 의미가 없는 목표예요. 이 행동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성장이란 게 없습니다. B형 목표는요, 자기가 특정 상황만 갖춰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예요. 가령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르면 2년 뒤에는 1억을 모을 수 있다라는 식의 목표죠. 이렇게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알면 그 목표는 B형 목표입니다. C형 목표는 도무지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아예 모르는 그런 목표를 말합니다. 명확하지도 않고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랑도 완전히 다르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디 진정성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무슨 장난치는 10대 아이들처럼 그럼 나 백조 부자, 그래 나 로켓 만들게, 이런 거 아니에요. 부디 제발 진정성 있게 여러분이 원하는 집,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사업, 업적을 생각해 보세요. 간혹 뇌리에 스쳤지만 그걸 어떻게 해 하면서 씁쓸하게 보내줬던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방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예요. 원하는 그거. 이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사람은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욕망이 생겨야 이걸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이걸 아셔야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늘 더 많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두고 있는 지금 일상이 답답하고 불행한 거고요. 우리는 진짜 여러 가지를 원합니다. 늘 더 성장하길 원해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더 빨리 달리고 싶고요. 높이 뛰기 하면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집니다. 우리 욕망은 자신을 되게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둬둔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완전히 빈털터리 시절에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 도움받을 곳 하나 없던 시절에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든다. 그런데 진심이었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결과는요? 너무 뻔해서 건너뛰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89개국의 회사를 운영하고 TV 방송국을 세웠고 119개국의 세미나를 동시에 생중계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는 진짜 끝판왕인 기업을 세운 거죠. 작년에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밥 프록터의 가르침은 여전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숭배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형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를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대다수거든요. 다들 또 말할 겁니다. 목표가 현실에 뿌리를 둬야지 도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그 대다수의 패러다임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을 들먹이는 게 왜 의미가 없냐면요. 현실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이 C형 목표를 만들어서 언젠가 거기 딱 가 있으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란 단어가 이렇게나 우습습니다. C형 목표를 제대로 새기려면 운해의 기능을 활용하셔야 해요. 풍부한 감정으로 목표를 확인하고 그 감정까지 마음에 새겨지게 그 결과를 창의적으로 상상해서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이나 공학, 회계, 숫자 분야에서 일하시는 논리적인 좌뇌형인 분들은 이걸 실천에 옮기는데 실제로 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만 하면 진짜 제대로 진심으로 실천해서 이뤄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큰 부를 이루신 분들 중에 이렇게 논리적인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분들은 매우 단호해서 확신이 서면 제대로 합니다. 운해형인 분들은 좀 더 유동적이죠. 논리보다는 상상, 감정을 짚어내는데 특장점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깨닫지 못한 논리는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많은 방해 소음이 다 깨닫지 못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에드먼 힐러리 경의 위대한 걸음은 이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논리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논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정상에 올라서야 그제서야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오르는지 알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오르기 전엔 몰랐어요. 정상까지 어떻게 가는 거지? 우리가 마라톤을 뛰기로 결심했을 때 그만큼의 몸 상태를 갖추려면 얼마나 걸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100억을 버는데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에너지가 들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곳에 도달한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당장은 추측일 뿐이고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도 다 다르지만 진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모든 일은 그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패러다임 법칙을 위배한 거예요. 제대로 장착 안 한 거죠. 라이트 형제도 아버지한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무거운 물체를 띄운다.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지옥에 간다, 진짜로.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알았겠죠. 그곳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대한 도약은 논리에 저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뇌리에 스친 그거, 여러분이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아서 그걸 이룬 사람을 보면 막 열등감 생기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묘한 질투심 나게 만들었던 그거요. 그거 다시 갖고 오세요.
여러분이 이 목표를 왜 다시 찾아야 하냐면요. 그거 진짜 내 꿈이긴 했지. 근데 난 못해. 이 마음이 없어져야 자존감이 생겨요, 여러분. 가능성의 완벽함을 인정했을 때 나오는 게 자존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그걸 할 거고 일단 나는 가능해 라는 마음이 생겨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생겨야 건강식이 맛있고 운동할 마음이 생기고 뇌를 건강하게,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지고 책에 눈이 가고 공부하고 싶어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내가 나를 막 가꾸고 싶어져요. 그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과거, 그런 건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어디 노숙 생활을 했다 해도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도 괜찮아요.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말하죠.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조부모님도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저자는 말해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틀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틀렸다. 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거. 진정 사람답게 사는 건요. 지금 나를 둘러싼 세상 그거 말고 다른 95%가 야, 그거 비논리적인데? 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거를 해야 합니다. 저자가 어렸던 그 시절에 세계 곳곳에 회사를 세우겠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나요? 완전히 비논리적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주변에서 말하길 완전히 비논리적인 일을 원해라. 그 시절 내 말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가. 그런데 어떠한가. 다시 한번 말한다. 위대한 성공은 모두 철저하게 비논리적이다. 스스로 겁먹을 수준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C형 목표를 가져야 예전에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일단 그림만 그리세요.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돼요. 이거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이게 꼭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뭐든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일정 수준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하지만 무조건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장난만 안 친다면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지나친 수준의 목표는 자기 스스로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내리를 슬쩍 스친 거, 어쩐지 이번 생엔 그걸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씁쓸한 거, 그거예요. 그거 가져오세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중하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변하기로 결정하세요. 패러다임을 알고 바꾸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 변화되는 것에 저항합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 영상으로 진짜 인생 바뀌었다고 감사 인사 많이 주시거든요. 제 영상으로 여러분 바뀐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나는 반드시 변해요.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변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항할 겁니다. 사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직원이 더 잘하고 더 크게 변하고 더 생산적이길 바라세요. 그러려면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건 내일 정도 잠깐 바뀌고 곧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연스럽게요.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이기 때문에 그 조절기를 교체하고 싶다면 그 기기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해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잘 태어났어도 당장 내일 크게 아프면, 중대한 유전병이 있으면, 거기 집 망하면, 패러다임이 잘 서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처지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복이고 내면화예요, 여러분. 생각, 한 번의 상상? 이게 아니고 생각은 휘발되는 겁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철저한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쓰고 읽고 그렇게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저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책을 3번째 읽고 있을 때 아는 누나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책을 한번 읽었으면 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지식이 더 많이 쌓이지. 왜 똑같은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훗날 밥 프록터가 회상하기를 그녀는 정말로 교양이 넘쳤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선 진짜 조금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진짜 생각이 심오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생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왜 똑같은 책을 2번 읽는지 이해를 못했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뿐입니다. 저자는 말해요. 인생을 바꿔줄 책을 2번째로 읽었을 때 그 전까지 그 책에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여러분 자신의 무언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반복은 이토록 깨우침을 낳습니다. 인생을 바꿔줄 책을 찾았으면, 오디오북을 찾았으면 매일 반복하세요. 매일 들으세요. 그 반복만이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패러다임을 내면화시키고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쩌면 정말 여러 번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에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 써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끝냅니다.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감정을, 생각을 잠재의식에 내면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에 지나치지 않은 그것들을 쓰고 또 써서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만들어준 패러다임 안에서 살지 마세요. 모든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셋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해요. 여전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한다고,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성장을 바란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게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말하면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래서 5%만 성공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빚더미에 허덕이며 울던 사람이 창업에 성공해 결심한 대로 살아냈고요. 죽기 직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방법을 쓴 사람이 6개월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해 벤츠 타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흘린 감격의 눈물, 이거 결코 기적이 아니에요. 이들이 매일 했던 마인드셋, 그것뿐입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고마워하실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 용기에 오히려 제가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진심으로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거기에 기꺼이 동참하셨으니까요. 더 성장하겠다는 그 의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선한 영향력을 뿜고 계십니다. 진짜 자존감을 장착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지금과는 다른 수준,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걸 먹을 거고, 건강하게 움직일 거고, 더 많이 배우고, 자연스럽게 고운 말이 나오겠죠.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거고, 더 친절할 거고, 누군가를 격려할 거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겠죠. 그리고 결국 성공해서 가진 걸 베풀 겁니다. 이보다 더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정지해서도 보고 다시 돌려보기도 하시면서 완전히 꼭꼭 씹어서 제대로 소화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5년 뒤 여러분이 오늘을 회상했을 때 와, 내가 언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싶은 삶을 사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건강도 노후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키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느 분야든 성공한 사람한테 어떻게 성공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력도 있었지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어요? 물어보면 이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자신 안에 성공형 패러다임이 있었고 거기 맞춰서 행동에 성공했다는 걸 본인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이, 주식이 날 부자로 만들었구나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5% 전략이 자신의 성공을 만든 줄 압니다. 사실은 95%의 성공형 마인드, 즉 패러다임이 이미 장착되어 있던 건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똑똑한 것과는 상관없어요.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았어도 실패하잖아요. 간혹 성공하신 분들 중에 저도 이만큼 성공할 줄 몰랐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의식이 몰랐던 거고 무의식의 깊숙한 패러다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해낼 거란 걸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자기계발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알려주는 좋은 책으로, 강연으로, 오디오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진짜 책 수천 권, 수백 권의 오디오북 읽고 듣고 음악 대신 듣고 산책하면서 듣고 자기 전에 보고 듣고 출퇴근하면서 듣고 이렇게 해서 저의 패러다임을 진짜 완전히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이거 이렇게 바꾸면요, 이 세상이 진짜 시뮬레이션이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상한 대로 그 상상 속 이미지들이 진짜 현실로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들기도 하실 거예요. 나도 성공형 패러다임이 애초에 내면화되어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손 아파 죽겠는데 목표를 쓰고 상상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아니요, 패러다임의 존재를 아는 게 낫습니다. 패러다임의 존재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보다 알고 성공해야 중간에 많이 힘들어도 이탈하지 않고 인생을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패러다임을 알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딱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행운입니다. 저자인 밥 프록터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빚지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일을 잘 벌렸어요. 막 런던 가서 사업체를 일궈서 갑자기 큰 돈을 만지고 어느 순간 좀 까먹어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난 왠지 돈 버는 법을 아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넘어 강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왜 이따금씩 이렇게 성공하는지, 남들은 돈 때문에 다들 엄청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왜 안 그런 건지, 도대체 스스로 성공할 거라고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건지 그 이유가 진짜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가 100번도 더 들은 오디오북의 주인공, 성공학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인 얼 나이팅게일을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이끄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건 사람 안에 있다. 무엇이 인생을 이끄는가?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걸요. 진짜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진심으로 통감하는 순간 인생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이끄는 뭔가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보다 알고 성공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게임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 엄청난 대가를 가치가 없는 일에 쏟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납니다. 아침에 2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2분만 딱 가만히 앉아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부디 이 물음에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어떤 일을 하길 바라는가?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딱 생각하는 것 자체로 미간이 찌푸려지는 지금 그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이 2분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대답을 꼭 해보십시오. 이제는 정말 찾으셔야 합니다. 밥 프록터는 이제 누군가가 부동산이 부자가 되는 가장 안전한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해도 관심 없다고 해요. 왜냐면 그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자신의 내면을 미치도록 파고 판 결과,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본 결과 그에게 부동산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팔랑귀는 딱 접고 어딘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혼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러하길 원하는가?
끝없이 본인한테 물어보며 끝없이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답을 찾아야 해요. 답은 외부에 있지가 않아요.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닌 만족을 위해 출근하는 거,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저자가 책에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한때 라스베거스 무용수였어요.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만큼 훌륭한 무용수가 아니라는 건 알았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대신 저는 페이스트리 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프랑스로 갔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페이스트리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페이스트리 셰프가 됐습니다. 이 사례를 곱씹으면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거거든요. 왜냐면 주변의 만류는요, 불어도 못하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가나요? 거기 가서 집은 또 어떻게 구하고 그 빵집에서 자기를 써줄지 어떻게 알고 거기를 가나요? 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원하는 걸 알았다면 무작정 멘토라도 찾아가 배우면 그나마 나은데 대부분 이걸 못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진짜 이 나이 먹고 이래도 되나? 이런 정신적 한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교육자 켄 맥파랜드 박사도 덧붙이죠. 사람들의 2%는 생각을 합니다. 3%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죠. 나머지 95%는 실제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외부의 의견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시절이 있어요. 어릴 때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젊었을 때도 다 그랬을 거예요. 잘할 때 남들이 보잖아 라는 말 듣고 자랐고 기본적인 사회성을 위해서는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아직까지도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결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눈은 예의 범절을 지키기 위한 딱 거기까지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관여해야 하고요. 여러분이 뭘 하고 살지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지는 그 범주가 아닙니다.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데 내가 결정해야 할 걸 남들 손에 맡기는 법칙에 위배된 삶을 살면요, 노년이 될수록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깨닫습니다. 남들 눈은 진짜 하등 의미가 없구나. 이게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그때야 깨달아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진짜 계속 집중하면 신기하게 일들이 하나 둘씩 풀립니다. 부디 시간을 내세요.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지, 원하는 삶의 이미지에 따라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저 온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애쓰는 중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상형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이상이라는 건 내가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바로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게 막 손에 닿지 않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공은 가치 있는 그 이상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니까요. 여러분 욕망의 저 끝에 있는 그 결과는, 그 원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그림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세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상상하고 반복하고 내면화하세요. 과정은 잘 모르겠어도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결과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세요?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세요. 그리고 반복하세요.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말이죠.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만 하다가 결국 끝도 없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에 혼자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멍하니 멈춰 서서,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지? 높이만 재봅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이 와본 길만 거들먹거립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랬어. 이 사람한테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갇혀버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여야 하는데 이렇게 과거형에 갇혀버리면 인생이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부터 상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복 입력하면요, 어느 순간 정말로 나 이 삶을 살겠구나 라는 그 느낌이 딱 오는 지점이 진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바프록토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다 라고 강조하고요. 다만 이건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 여러분이 뭔가 억지로 힘겹게 가고 있다면 그건 패러다임의 법칙을 역류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걸 찾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뭔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일어나기 힘들다. 여러분은 아직 못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을 찾아내셨다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목표에 맞춰 움직일 때는 진짜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다 튕겨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